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로이론 5주제 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사례 4. RL 소자로만 구성되어 이제는 교류전압이 인가될 때의 과도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RL 회로에 T = 0인 순간 교류전원이 인가될 때 이때 어떠한 현상이 발생되느냐. 자, 이때도 직류전압을 인가할 때와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R과 L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Vm sin 오메가 T라고 하는 교류 전원을 인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 발생되는 그 현상도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직류를 인가했을 때하고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직류가 인가됐을 때는 라플라스 변화를 통해서 해석하면 쉽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교류가 인가됐을 때는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전개하는 것이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하간 요 내용도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즉, 자, T = 0인 순간 교류 전원 Vm sin 오메가 T의 전원이 인가될 때의 KVL 전압 방정식은 다 똑같습니다. 자, 인가된 전원은 뭐냐? 여기는 Vm sin 오메가 T고, 인가된 전원에 의해서 R에 의한 전압-강화, L에 의한 전압-강화, 즉 Ri 플러스 L dT분의 di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전체 전류를 찾아야 되겠죠. 이 전체 전류는 정상 전류와 과도 전류의 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정상 전류를 한번 구해 보는데 이 정상 전류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직류인 경우에는 과도 현상이 제거되고 난 이후 또 L이라고 하는 소자의 에너지가 다 충전이 되고 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정상 전류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때 정상 전류는 직류에서는 dT분의 dit가 제로가 되는 거죠. 왜? 설정된 시간에 대한 전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0으로 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상 전류는 과도 전류를 벗어난 이후에 전류를 얘기하니까 기본 포맷은 뭐가 되냐면 임피던스 분의 전압, 이런 포맷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해준 전압의 위상은 어떻게 되느냐? sin 오메가 t 플러스 제로 형태니까 지금 위상은 제로란 얘기죠. 그런데 이제 임피던스를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여기가 이제 실수축이고 여기가 허수축이다.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본다는 얘기지, 이렇게. 예. 그럼 여기가 R, 여기가 오메가 L이 되겠죠. 물론 J가 붙는다는 얘기는 얘가 허수축의 크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굳이 여기다가 J라고 하는 것을 적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 위상을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가 이거를 세타다 이렇게 봐요. 세타. 그러면 이 세타는 R과 X 간의 위상을 얘기하는 거죠. R과 X에 의한 위상. 그래,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피던스 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기는 임피던스 나오죠. 자, 그럼 크기는 어떻게 표현될까? 자, 크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루트의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 이것을 얘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돼? R분의 오메가 L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세타 값은 어떻게 돼? 아크 탄젠트의 R분의 오메가 L,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니까 임피던스는 R 플러스 A 오메가 L분의 Vm 각 제로 되겠죠. 왜냐면 V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순식값이거든. 그러니까 이 순식값의 표현은 우리가 극자표 내지는 이제 페이저로 표현하게 되면은 크기와 위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크기는 Vm, 위상은 제로다. 이렇게. 그 다음에 R 플러스 J 오메가 L은 크기는 임피던스, 각은 세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Z분의 Vm 각 마이너스 세타다. 그래서 Z분의 Vm은 IM이니까 IM 각 마이너스 세타다. 그러면 이 의미는 뭡니까? 전압은 Vm sin 오메가 t로 가해졌지만
전류는 위상이 어떻게 돼? 전압보다 세타만큼 위상이 뒤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과도 전류를 구하겠습니다. 이 과도 전류는 RIT 플러스 L의 DT분의 DIT 이 자체가 항상 얼마라고 그랬어요? 0으로 두면 된다. 그래서 과도항에 대한 해석을 할 때는 이 크기 자체를 무조건 0으로 두면 된다. 왜 그럴까요? 역시 얘도 L이라고 하는 소재의 특성 때문에 스위치가 투입되기 전에 공급된 전류는 0이었거든. 그러니까 관성이 매우 큰 에너지 소자이기 때문에 계속 0이 유지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위치가 투입되더라도 L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0이 되어야 된다. 그 크기에 대한 해석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IL 초기값은 제로다. 이런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자, 요 식을 이제 변수 분리해서 우리가 I 값을 찾아낼 수 있겠죠. 왜 변수 분리해야 된다고 했냐면 I에 대한 1차 미분방정식이거든. 1차 미분방정식 해석은 변수 분리하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강의 때 계속 반복해서 했으니까 IT라고 하는 것은 A2의 마이너스 L분의 RT다. 이건 금방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과도전류 구했고 정상전류 구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전류의 합을 우리가 표현해 줘야 되겠죠?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전류는 과도전류 플러스 정상전류. 그러면 과도전류는 A2의 마이너스 L분의 RT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정상전류는 여기서 나오죠. IM의 각 마이너스 세타니까 IM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 Z분의 VM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각은 어떻게 될까? 각은 전압보다 위상이 세타만큼 뒤진다. 결국 어떻게?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전류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직까지 미지수가 뭡니까? A가 미지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예, T가 제로일 때 전류값은 아까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0이었죠. 그래서 제로인 시간에서의 전체 전류값이 제로를 만족하는 A값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야. 그래서 I 제로는 과도전류의 제로, 그 다음에 정상전류의 제로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제로 넣으면 2의 제로승은 1이니까 A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로 넣으면 사인의 마이너스 세타 곱하기 Z분의 VM이 되겠죠? 네, 그래서 A 플러스 Z분의 VM, 사인의 마이너스 세타. 그래서 A를 구하면 얘가 뭉창 다 넘어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Z분의 VM 사인 마이너스 세타. 사인은 우함수, 기함수. 예, 기함수니까 나가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A는 Z분의 VM의 사인 세타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A 값 구해졌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 전체적으로 I 값 다 나오는 거죠. 집어넣으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Z분의 VM을 IM으로 만들어서 바깥으로 빼면 요 식이 나오는 것이죠. 예,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부분은 과도전류가 되겠고 여기는 정상전류가 된다. 이때 정상전류의 세타만큼 위상이 늦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전압보다 늦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제 전류하고 전압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VM의 사인의 오메가 T니까 위상은 제로로 봤을 때 그러면 여기 이 VG라고 표현된 요게 바로 전압이 되겠죠. 요게 바로 전압이 됩니다. 요게 전압. 자, 그 다음에 전류도 과도전류와 정상전류가 있으니까 과도전류부터 해석하면 과도전류는 IM의 사인 세타라고 하는 크기죠. IM의 사인 세타라고 하는 그 크기에 2의 마이너스 L분의 RT로 어떻게 돼? 점점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만약 여기 이 크기가 IM의 사인 세타라고 하면 이 초기 값은 IM 사인 세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점점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그래서 점근적으로 얼마로 가게 되는 0으로 가는 그런 하나의 과도 전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 있죠? 얘는 어떻게 위상이 전압보다 세타만큼 뒤지는 거죠. 그래서 세타만큼 뒤져서 여기서 전류값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과도전류와 정상전류의 합, 그 전류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전체 전류 요 크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우리가 이제 빨리 정상 상태에 도달하고 싶다라고 하면 과도 전류의 크기를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럼 과도 전류의 크기를 없앤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IM의 사인 세타 곱하기 2의 마이너스 L분의 RT 이렇게 되는데 하나가 여기가 제로가 되든지 O와 여기가 제로 되든지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제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T가 무한대가 돼야 되죠. 그럼 T가 무한대일 때 그것은 어떻게 돼? 우리 전기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세타, 이 세타가 제로가 되면 얘가 바로 어떻게 돼? 그냥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뒤에 관계없이 세타가 제로가 되면 바로 과도 전류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세타가 제로, 이 세타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임피던스 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임피던스 각, 그게 바로 뭐냐면 R과 X의 위상이거든요. R과 X가 이루는 각, 그 각이 제로가 된다. 그러면 R은 일정하다라고 하면 X 값이 얼마가 돼야 돼? 제로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X가 없어지게 되면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과도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또 간단하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 1번입니다. 발송배정 기술사 128회 2교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RL 직렬 회로에서 T = 제로인 순간에 스위치를 닫아서 정연파 교류 기전력을 인가한 경우와 직류전압을 인가한 경우 각각에 대해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과도율을 비교하여 설명하라. 두 개를 구하라는 얘기죠. 교류가 인가됐을 때의 전류, 직류가 인가됐을 때의 전류 구하고 그 전류 안에는 정상 전류와 과도 전류가 존재할 거니까 그 각각의 과도 전류를 비교 설명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직류 인가시의 전류는 그냥 우리 요건 제가 암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약 이런 문제가 실제 나온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전체 전류는 정상 전류 플러스 과도 전류고 전체 전류는 I는 R분의 2에 1-2의 마이너스 L분의 RT다. 이렇게 바로 풀어줘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교류 인가시의 전류 요걸 좀 보겠습니다. 자, 이 교류 인가시 전류인데 아까 조금 전에 봤을 때는 VM에 쌓인 오메가 T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떤 기전력이냐면 여기에 세타만큼 앞선 기전력을 인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똑같은 거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림에다가 여기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만 하나 더 추가시켰습니다. 자,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교류 전원은 요 전원이 될 것이고 이것에 의한 전압 방정식은 가해준 전압 그 다음에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 그래서 R에 의한 L에 의한 전압 강화 이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에 의해서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만들어서 전류를 구한다고 했었죠. 그때 전류는 정상 전류하고 과도 전류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 자, 그때 전류는 초기 값을 얼마나 주어졌냐면 제로입니다. 똑같이 제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정상 전류도 역시 페이저법을 이용해서 구한다고 했고, 아까하고 차이는 뭐냐면 정상 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인데 VM 각 제로가 아니고 세타죠. 세타 위상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임피던스는 파이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따라서 전류는 Z분의 VM 크기, 그 다음에 위상은 세타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고, Z분의 VM은 IM이 되는 거죠. 그래서 IM의 각 세타 마이너스 파이다. 이게 바로 이제 정상 전류의 크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과도 전류를 구해 보겠습니다. 과도 전류를 구하면 항상 이 전압 강화의 크기가 얼마? 제로다라고 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변수 분리하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IT는 A2의 마이너스 L분의 RT.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정상 전류와 과도 전류의 합.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전체 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전류는 이렇게 구하죠. I는 두 개 합이니까
A의 마이너스 L분의 RT 플러스 Z분의 Vm의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세타의 마이너스 파이. 요게 바로 이제 전체 전류가 됩니다. 자, 전체 전류 구하고 나서 보니까 A값, 이게 미지수네. A 값만 구하면 되겠죠. 이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L의 초기 전류 값이 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값을 이용해서 I0는 제로다. 이것을 이용해서 푸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에다가 제로를 대입하는 겁니다. 시간 제로 대입하면 여기는 1이 되니까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제로 대입하면 Z분의 Vm의 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A 플러스 Z분의 Vm 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가 제로. 그래서 A는 어떻게 됩니까? A는 세타하고 파이를 위치를 바꿨습니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값이 되니까 이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 A 값 됐습니다. 그러면 A 값 구해졌으니까 요 시계에다 넣으면 되겠지. 요 시계에 넣게 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Z분의 Vm을 Im으로 전개하면 Im 가력을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2의 마이너스 L분의 RT. 그 다음에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파이. 요 값이 나오는 거죠. 자, 이 값을 아까 문제에 다시 원위치 시켜보겠습니다. 예, 여기 교류 인가시의 전류가 바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과도시의 전류를 또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자, 과도시의 전류는 먼저 직류로 먼저 보면 직류는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R분의 2의 2의 마이너스 L분의 RT. 이게 과도시 전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과도시의 크기를 보면 T가 제로로 갈 때 이때 값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R분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T가 무한대로 가면 제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은 쉽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예, 여기 시간이다 라고 봤을 때 T가 제로인 경우에는 과도 상태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R분의 2가 되겠고, 무한대로 가면 제로란 얘기 아닙니까? 예, 물론 2의 지수 함수 그래프에 의해서 이런 식의 그림이 되겠죠. 이런 식의. 그래서 예, 마이너스 R분의 2에서 시작해서 점근해서 어디로? 0에 근접하는 그림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상향 0에 근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이제 과도 상태에서의 교류값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류값은 이 부분이 예, 과도 상태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도 상태 크기는 얼마냐? 크기는 요거 값이 크기죠. 그 다음에 지수함수적으로 감소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인의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위상에 따라서 이 크기가 플러스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0에서 90도 사이다라고 하면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양의 값에 있으니까 전체 값은 양의 값이 될 것이고, 양의 값이 되면서 t가 제로일 때는 전체 이 크기가 되고, 그 다음에 t가 무한대로 갔을 때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보면 이 크기는 뭐냐면 z의 vm 그 다음에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 크기가 존재하시고, 이 크기에서 어떻게 돼? 점근 0으로 간다. 이런 얘기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위상이 0에서 마이너스 90도 요 사이가 된다. 마이너스 90도 사이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크기가 마이너스 z분의 vm의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 0으로 점근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에서 90도일 때는 플러스 값에서 0으로 근접하니까 우하향하는 곡선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0에서 0도일 때는 어떻게 돼? 최소값에서 0으로 가니까 우상향하는 곡선이 된다. 물론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은 90도일 때하고 마이너스 90도일 때겠죠. 예, 그래서 그때 크기는 이게 1이 되고 이게 1이 될 것이니까 얼마가 되냐면 얘는 z분의 vm,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z분의 vm, 뭐 이런 형태의 값이 나올 것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한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하고 이 자체로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